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쩡쌤입니다. 오늘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서 전치 수식을 할 때, 또 명사의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할 때 요걸 완전히 종결할 거거든요. 여기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 보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쓰일 때는 이게 한 덩어리로 취급됐습니다. 그 명사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게 되면 이 명사의 본질이라기보단 추가된 정보, 일시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됐었죠. 그런데 어떤 형용사는 앞에 붙을 때와 뒤에 붙을 때가 의미가 달라져서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그거 한번 잡아볼게요. certain. 얘가 명사의 앞에 붙으면 어떤 특정한 그 명사를 이렇게 찝어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한테 전화했었어. A certain person called you. A certain person called you. 근데 얘를 뒤로 보내면 의미가 확 바뀌어요. 나는 뭐뭐에 대해 확신해. 그래서 어떤 발견에 대해서 확실해 라고 말할 때 I'm certain about the findings. I'm certain about the findings. 앞에 쓰일 때, 뒤에 쓸 때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죠. present. 얘도 한번 볼게요. present something 하면 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The present situation. 근데 얘를 뒤로 보내면 the members present. 참석한 사람들. 아까 거랑 연결해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실하지가 않아. I'm not certain about the present situation. I'm not certain about the present situation. 근데 얘를 뒤로 보내면 참석하고 있는 의미가 약간 바뀌어요. The members present. The members present.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She was present at the conference. She was present at the conference. 그녀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late도 볼게요. 얘가 attribute 형용사로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작고한 이런 의미로 죽은 사람을 언급할 때 쓰이죠. The late president, 고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얘가 뒤로 가면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늦은 이렇게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He was late for class. 뭐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픈 이라는 ill 요 형용사를 한번 볼게요. 얘는 대부분 뒤에 쓰여서 걔 아파 라고 할 때 쓸 수 있거든요. He was ill last week. He was ill last week. 근데 얘가 전치 수식은 거의 하지 않아요. 아픈 학생 할 때 the ill student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씁니다. The ill omen. 불길한 징조. 아픈 징조 아니고 불길한 징조인데요. 안 좋은 상황이 반복돼서 완전히 본질이 돼버린 거. 아픈 소년이라고 해서 the ill boy.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상황으로 the boy is ill.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얘를 앞에서 쓰면 my old friend. 오래된 친구. my old friend. old 들어가서 늙은 친구가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 my old friend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뒤로 빠지게 되면 정말 나이 들었어. 내 친구는 나이 들었어. 비슷하지만 약간 쓰임이 다르죠.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 너무 유명한 영화죠. 왜 제목을 올드보이라고 지었을까요? 나이 먹은 소년?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올드가 전치 수식을 할 때 아주 오래된 이런 본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그 주인공 오대수를 과거에 갇혀버린 사람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올드보이는 영어에서 특정 사회나 학교의 졸업생을 뜻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가볼게요. concerned. 우리가 보통 사전에 걱정하는 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뭐 얘를 앞에서 쓸 때는 그 의미 그대로 쓰입니다. He gave me a concerned look. He gave me a concerned look. 그는 나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concerned 뒤로 보내면 의미가 바뀌어요. 얘가 뒤로 가면
걱정하는 이라기보다는 관련된, 뭐뭐와 관계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The documents concerned are listed below. The documents concerned are listed below. Involved. 얘도 한번 살펴볼까요? 얘를 앞에다 쓰면 뭔가 많이 연관된, 연루된 그 본질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건 복잡한 과정이었어. It was an involved process. It was an involved process. It was an involved process. 그런데 얘를 뒤로 보내게 되면 계속 연관된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연관된 이런 의미로 축소되겠네요. He was involved in a car accident. He was involved in a car accident. 그는 차 사고에 연루가 되었다. 자, 앞에 쓰였을 때, 뒤에 쓰였을 때 느낌 차이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헷갈리는 responsible. 이 한번 갖고 와볼게요. 얘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책임감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이 되는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The responsible party must pay for the damages. The responsible party must pay for the damages.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responsible, 얘가 앞에 쓰였을 때는 좋은 뜻이 거의 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면 이 responsible, 얘를 뒤로 보내면 좋은 뜻 돼요. 책임감이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뜻. He's responsible. He's responsible. 걔는 책임감이 있어. You're responsible for your own actions. 뭐 문맥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느낌도 있지만요. 자, 이 responsible, 이 형용사가 앞에 쓰였을 때, 뒤에 쓰였을 때 달라지는 느낌을 가지고 얘를 한번 짝재려 볼게요. A responsible boy. A responsible boy. 긍정적인 뜻일까요? 우리말로 그대로 바꿔가지고 책임감 있는 소년이라는 뜻일까요? 과연? 이거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 표현이 쓰인 맥락을 좀 유추해 보자면 결코 좋은 뜻이 될 수가 없죠. 어떤 일에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소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The responsible boy who broke the window. 창문을 깬 책임이 있는 소년, 뭐 이런 식으로요. 자, The responsible boy.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소년,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책임감이 강한 소년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responsible, 얘를 뒤로 보내주셔야 돼요. The boy who is responsible. The boy is responsible.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3편에 걸쳐서 했던 형용사 감각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앞으로 오면 본질입니다. 뒤로 가면 그 사람의 일시적인 상태라든지 추가적인 정보를 말하게 됐죠. poor. 가난하고 빈곤한. 얘가 이제 이 poor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쓰였을 때 가난하고 빈곤한 그 느낌 그대로 살아요. She comes from a poor family. She comes from a poor family. 그녀는 뭐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그런데 이 poor, 얘가 명사의 앞에 쓰이면 어떤 것에 이제 본질이 되니까 그 poor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걔의 본질이 되면 여기서 확장이 돼서 가난하고 비참한, 불쌍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거든요. 아이고 불쌍해라. You poor thing. You poor thing. The poor boy. The poor dog. 얘네들 이제 가난한 애들 아니고 정말 불쌍하고 애처롭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poor, 얘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He's poor. 그는 가난해. 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부자인 거는 일시적인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뒤로 가도 뭐 의미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얘가 뒤로 갔을 때는 불쌍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어져요. 내가 어떤 거를 보고 그 느낌 본질이 poor thing 되지만
그 소년 너무 불쌍해. The boy is poor.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좀 헷갈렸나요? 재빨리 정리해보면 poor 앞에서 쓰일 때는 가난한, 비참한, 불쌍한 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뒤로 갈 때는 가난하고 형편없는 이렇게 묘사할 때만 쓰이고 불쌍한, 동정심이 가는 요 느낌은 사라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사용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기본 느낌은 이래요. 명사 앞에 붙었을 때는 명사와 한 덩어리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얘를 뒤로 보내면 뭔가 부가적인 상태, 일시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그게 이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경우가 조금 아까 나왔던 late, the late president 하면 고인, 즉 고정적인 상태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the president is late 할 때는 얘가 항상 늦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 이렇게 느낌이 바뀌게 되죠. 또 fine, 얘도 보면 a fine piece of art, a fine piece of art, 정말 훌륭한 작품. fine이 앞으로 오면서 그 작품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I'm fine, 나 지금 괜찮아. 나 항상 fine인 거 아니고 I'm fine. 근데 언어라는 게 어떤 규칙에 맞게 딱딱딱딱 100% 맞춰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대략적인 룰이 그렇다라는 거고 모든 형용사가 여기에 딱 맞춰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명사의 본질적인 상태와 일시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딱 구분하기도 애매할 때 많잖아요. A poor family. 얘는 뭐 본질적으로 가난한 가정이고 The family is poor. 얘는 뭐 일시적으로 가난한 건가? 이렇게 확대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면서 보시되 너무 거기에 집착